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 이창보입니다. 오늘 무물 큐터브에서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혈당을 관리하는 세 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간, 근육, 가장 강력한 것은 췌장입니다. 이 두 개 간하고 근육을 얘가 관리해요. 우리 간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간에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당 신생성이라 그래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혈당을 쓸데없이 더 만들어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사람도 이걸로 공복 혈당이 결정되는 겁니다. 식후 혈당, 쉽게 말해서 식사 후의 혈당이죠. 당 신생성의 혈당에 비해서 식사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하려면 우리 몸에서 딱 한 장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하지만 근육도 힘이 딸리죠.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바로 췌장의 인슐린이 이 혈당을 여기로 밀어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공복 혈당은 간 때문이야. 식후 혈당은 근육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의 총지휘자는 췌장의 인슐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을 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8시간을 금식 후에 혈장 포도당 126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내리고요. 또 식후 혈당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75g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병원에서 먹이는 거 저 병원에서 먹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설탕물을 타서 먹이죠. 2시간 후에 피를 뽑아봤을 때 포도당이 200 이상이면 당을 진단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가끔 실수로 공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화혈색소도 같이 검사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보통 2, 3개월의 혈당의 평균입니다. 2, 3개월간 얼마나 혈당이 묻어있나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당뇨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배고픈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간에서 당을 신생성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신생성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췌장이 조절을 해줍니다. 췌장이 아주 소량의 인슐린을 이걸 조절해 주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 인슐린에 약발이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게 바로 인슐린의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운동. 웬만큼 해서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식후혈당. 식후혈당은 한국 사람들처럼 갈아먹고 즙을 내먹고 액기스를 내먹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한 2, 30분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먹자마자 한 1분이면 바로 흡수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와요. 결국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잘 안 되죠. 너무나 많아요, 먹어야 될 게. 그래서 나눠 드시라 그러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인슐린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같이 쓰게 되죠. 건강한 사람들의 공복혈당, 식후혈당. 우리 검진센터 가거나 병원에 가게 되면 정상혈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학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을 8시간 했을 때 당이 100 미만, 식사 대신에 75g 경구 포도당을 먹었을 때 2시간 후가 140 미만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99라고 합시다. 물론 100 미만이니까 99 좋죠.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전 연령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5, 60대가 99라 그러면 좋은 혈당이지만 젊은 여자분이 26에 99라 그러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관심 있게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뭐 혈당이 조금 비정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검사한다든가 당부하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할 때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지 저와 3개월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만 잘해가지고 의사의 눈을 피할 필요는 없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알코올 애호가가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는 검사할 때만은 그 주 많은 술을 좀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조금 술을 좀 줄이게 하고요.
어제 술을 마시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점심 전에 굉장히 배고파요. 아까 우리가 밤에 배고플 때 간에서 당 신생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 알코올이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게 혈당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점심시간 전에 11시 반에 나가서 국밥 드시죠. 10시간을 교수님 저 굶었어요. 근데 왜 올라가요? 너무너무 저 궁금해하세요.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에 저항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공복혈당이 올라갑니다. 그거 하나에다가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도 이 기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 엔진을 돌려야 되죠. 잠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코티졸 같은 게 나오거든요. 왜? 정신을 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발동을 걸기 위해서 혈당을 좀 올려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오히려 잘 때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에 채소가 있고 탄수화물, 밥이 있고 고기,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다 그러면 채소부터 드세요. 네, 채소가 이렇게 섬유화되면서 섬유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음식들의 흡수를 좀 얘네들이 좀 방해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흡수를 좀 지연시켜 드리고요. 단백질, 지방을 밥보다 먼저 드세요. 포만감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양이 줄죠. 혈당이 스파이크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스파이크로 나와서 혈당을 내리누릅니다. 누가 자꾸 급속하게 밀어붙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우리 몸도 인슐린이 이렇게 스파이크로 자꾸 나오면은 여기에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올 수 있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무서운 질환을 유발하게 되죠. 옛날 그 국립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요. 전 병원의 교수 레지던트가 구경을 갔대요. 상상 못 하시죠? 지금은 뭐 병원에 한 30%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양도 적었지만 또 먹을 것도 없었지만 가공식품을 먹을 게 없었어요. 많이 손대지 말고 적당량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